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책까지 쓰시는 작가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민희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켓 예쁘죠? 지금 나이 많은데 이런 거 입고 다닐 수 있는 게 참 기쁘고요. 아까 기부님이 그러시다. 너 자켓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정장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사진을 주시게 그분이 이제 옷을 다 빨았을 때 한번 1년에 2번 정도 제 정장이 있거든요. 일단 반갑고요. 제가 오늘 그 박병선 리더하고 이제 김정희 리더 놀란 거 뭐냐면 저렇게 안 똑똑해 보이는데 되게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을 이런 자리에 돼가지고 좋고요. 내용이 어렵나요? 이거 안 어려우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만약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저도 동기부여 받는 강의였어요. 진짜 노동의 미래와 이스프링으로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거는 여러분 아메리뿐만 아니라 딴 데도 못 들어요. 저거는 너무 주제는 것 같아요. 노동의 미래,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근데 맞잖아요. 사실 팩트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그런 건 우리가 와닿지 않으니까 저는 그 접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저는 이제 아메리카 한 지 14년 됐거든요. 26살 돼가지고 올해 40이 됐는데 14년 하면서 제가 이 아메리카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하겠지. 물론 돈 버니까 하죠. 돈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돈이 되는 것과 내가 지속적으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여기서 밸류를 내봐야겠다 하는 문제는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남다른 결과를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충분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돈을 버는 일과 어떤 일에서 좀 더 남다른 의미를 내는 거는 다른 거죠. 근데 아메이는 뭐 전자도 따라오지만 후자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메이가 무엇이다 얘기한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 사업을 옛날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자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아메이를 안 하실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대구에 가면 어머니가 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 다 사라져.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무섭게. 근데 따라간 거죠. 엄마를 보러 가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안 들리죠. 그리고 성인이 20살 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 얘기하는 걸 듣기가 싫어요. 기본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안 들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집중해서 들어야 할 생각도 없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럴 거야. 아마 누굴 소개로 오신 분들도 잘 안 들리고 좀 이따 들릴 거예요. 왜냐? 제가 아메이가 무엇이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게 들려요. 사람은 팩트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팩트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이 들려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었을 때 생각이 움직이거든요. 뇌가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왜 TV를 보는 것과 책이 틀리냐면 TV는 남이 보는 자극을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보는 거고 그거 안 들었거든요. 근데 책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책 같은 거죠. 두꺼운 책들 이런 거 고전 같은 거 한글로 돼 있는데 모른다고.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이야. 읽을 수 있어. 우리 희망이도 읽어요. 가가. 근데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접근 중에 아까 전에 제품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 저는 아메이가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필품이라고 보지만 좋은 생필품 만드는 기술 가진 회사라고 보면 정말 완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기술, 정수기 필터 기술 이거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만들 수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쉽게 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만들기, 인간이 만들기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만들기 어려운 거. 쉽게 인간의 어떤 기술력, 과학력 엔진이에요.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우주로 발사하는 그 로켓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핵무기 발사하는 그 엔진 같은 거. 그건 만들 수가 없어요. 보통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도 제도하는 게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엔진을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많지 10개가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차종류가 많은데 엔진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고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고 우리가 잘 타지 않지만 엔진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제트기 엔진이에요. 제트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예요. 그 네 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마하속도 1초에 370m를 가는 그 속도 엔진은 못 만든다고. 왜냐하면 소재 공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물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새 뭐 저는 교육에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민감한 게 뭐냐면 우리 문제적인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응용이 안 돼요. 옛날에 배웠던 것이 왜 배운지 모른다고. 미분을 왜 배운지 왜 배워 미분을? 정석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지. 시험에 나오니까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쓸 데도 없는데 왜 미분을 배우냐? 미분이 왜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미분이 없으면 GPS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미분이라는 건 그 순간 운동량의 측정,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미래의 예측 방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GPS, 차 모든 잡는 거 이런 것들 다 미분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미분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제를 풀어보고 나 역시도 우리 문제 풀면서 공부했지 이 학문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메를 공부할 때 여러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밖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여러분이 이때 알았던 수를 보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밖에서 무슨 서울대 박사 보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꾸준히 이 자리에서 공부 꾸준히 하신 주법하시는 게 더 높아요. 이건 제가 2000%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야 결국은 뭐 제품 뭐 좀 얘기하고 하는 거네. 그 얘기를 제가 14년도 이렇게 흥분되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메이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28년 됐고 미국이 60년 됐어요. 그렇다면 구두 닦기도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하면 엄청 먹어주는데 치약, 샴푸, 세제를 여러분 생각 그 단순한 일로 28년 동안 어떤 대규모 집단이 하고 있다? 60년 동안 전 세계에 350만 명 이상이 100개국에서 하고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 뭐가 있겠구나. 여기 뭔가 내공이 있겠구나.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지. 야 그거 뭐 아메 세계판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지. 제 입장으로. 저는 맨날 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제 두 명의 파트너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길었는데 저는 이제 아메 사업하면서 제가 결혼할 때 2007년 결혼할 때 제 와이프가 물었어요. 김민기 리더는 왜 아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저는 공부가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2년도에 영국 갔다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대학 그 시내에 있거든요. 거기서 스피커 빌리러 갔을 때 교정을 봤어요. 교정. 물론 제가 다니는 학교도 교정이 밉진 않았지만 외국 교정은 좀 틀렸어요. 왜 틀렸냐? 배경이 백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난 배경이 엄청 중요하거든. 우리는 학교 애들은 다 한국 애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외국 애들이 엄청 많아요. 가끔 까만 친구들도 있고 하얀 친구도 이게 배경이 있고 뭔가 내가 잘 모르면 영어로 얘기하는 그 느낌. 교수가 더 똑똑해 보이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뭔가 그 교정에서 뭔가 미국 애들은 뭐 우통 먹고 막 이거 던지는 거 막 하거든요. 멋있는 거야 그냥. 우리 애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이 우통 먹고 막 던지고 이게 공부하고 뭔가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학문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공부해보니 외국에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아메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어떤 장소의 연구가 아니라 무엇이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체적이고 그것이 어떤 것을 공부해서 누구에게 나눈 것인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부터 제가 따로 이제 우연히 좋은 기회를 소개받아서 공부하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인문학 공부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지성 씨가 쓴 책이 있거든요. 인문학 뭐 공부하고 난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시간도 많은데 책은 좀 어려운 걸 읽어봐야지. 파이팔 로아는 너무 얇다. 좀 굵은 걸 읽어봐야지. 난 리더니까 하고 제가 서점에 가서 첫 번째 고른 책이 사마천의 사기였어. 제가 우리 파트너 늘 얘기하지만 그 페이지를 한 18페이지 정도 읽고 바로 접었어요. 사마천 사기를 왜 집었냐? 그게 제일 얇았어요. 880페이지. 여러분 고전의 정의 아십니까? 고전. 이름은 알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에요. 호메로스 일리아드 여러분 한 번도 들어봤죠? 옛날에 들어봤지. 하지만 그 서문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 고전이에요. 근데 왜 그걸 계속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읽기도 어려운데 거기 뭐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그에 관련된 사상에서 전투 겐진이 나오고 그게 다 나온다는 거지. 지금 법률제도가 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법의 근원적인 상자 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본 건 가공된 걸 보는 거죠. 아메이를 하면 왜 똑똑해지냐? 똑똑한 많은 거 아는 것은 아니라 야 종수의 필터는 저렇게 만드는 걸 안다는 게 똑똑한 거죠. 이걸 한번
뜯어볼 수가 있거든. 장난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엄청 많이 생겨. 아메하시다 보면 일단 도로 오르는 데 없고요. 애들 엄청 잘 걸보게 되고 웬만한 코, 뭐 이게 청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필터의 지식을 알거든요. 그분 오실 때 한번 얘기하면 어디서 공부하세요? 물어봐요.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사이드. 아무튼 제가 지난 학기에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공부했거든요. 독일의 나라. 저는 제2 외국어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Eins, zwei, fünf, vier, auf Wiedersehen 이까지 알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하는 이 외국어의 한계예요. 진짜 기억이 안 나. 몰라요. 놀라운 건 저는 독일어는 다 100점이었어요. 아니 독일어는 다 100점이지. 나 잘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는 안 틀렸다고. 근데 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비하하니까 제가 했던 교육이 그랬어요. 내가 받은 그랬어요. 아무튼 독일에는 잘 몰랐는데 공부해보고 이 나라 대단해요. 전 세계의 음악 넘버원이에요. 베토벤, 바하,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이라는 거. 하늘의 나라가 독일이에요. 대학, 훔볼트 대학이라고 전 세계에서 노벨 수학자 30명 배출한 데가 훔볼트 대학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과학으로도, 사상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성에 관련된 프로이트, 그 다음에 마르크스, 엥겔스 모든 사상 철학이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나라는 옛날 나폴레옹 때 한번 침공당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한번 박살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세계 선주국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에서 두 번 먹은 나라가 세계 선주국이 됐을까가? 어떻게 전쟁에서 두 번 먹은 나라가 세계 선주국이 됐을까가 지난 학기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보면 국가별 생산권의 신뢰도 독일 100점 기준에서 한 56개인데 독일이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무조건 이 신뢰도 1위예요.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다 팔리는 거예요. 한국도 좋다고 그러지만 한국은 56점, 22위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랑스럽다. 미국은 80%, 미국은 자기 나라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영국이 50%, 독일은 20%. 전 세계에 나서 내가 독일이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기술력이나 국민소득이나 최고지만 하드웨어는 최고지만 소프트웨어는 왠지 열등감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냐? 홀로코스트 때문에. 홀로코스트. 아시아 알겠지만 2차 대전 당시 그 전에 나치가 한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어떤 특정 집단을 박해하거나 뭐라고 한 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독일만 이게 되게 그러냐? 놀라운 건 다른 건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그렇게 했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법령으로 공식적으로 한 집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나치도 같이 살고 독일도 같이 살고 유대인도 옆집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러지? 어제까지 같이 얘기 같이 하고 하는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을 잡아갖고 와도 왜 아무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35년도에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걸 히틀러가 통과시킵니다. 뉘른베르크 법은 뭐냐? 첫 번째, 독일 혈통 및 명예보조법. 독일인은 절대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은 우리랑 다르다 확실히 분리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법이에요. 시민권을 왜 박탈할까요? 시민권 박탈하면 정치권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한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권으로 굉장히 발달했어가지고 주로 어떤 걸 했었냐? 이적,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보기에도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싫었다기보다는 좀 질투심이 많이 있었지. 유대인들은 그게 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끈끈하고. 그래서 이 법이 딱 만들어져서 공식이 된 거죠. 법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보지, 야, 뭘 개혁하려는 거야? 어떤 법안을 때 그런 거야? 그러게 대해서 깊이 논의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누가 좋다 싫다. 왜 머리를 삭발하지? 이 정도지. 그거는 그럼 웃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법을 만들더라도 우린 거기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왜 우리 못 배웠을까? 이런 법이 그 나라를 그렇게 바꾸고 한 민족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법률 하나가, 그럼 그 법률과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대한 논쟁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 독일은 이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거든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어디냐면 이 관같이 생긴 이게 2,711개예요. 근데 2,710개, 한 개는 혹시나 이게 무너지면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는 샘플로 가져갔고, 독일은 과거를 감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와, 이 메모리얼 이곳을 설계를 공고를 내버렸어. 전 세계 아티스트한테. 우리 잘못했는데 캠핑스키 호텔이라고 브란덴부르크 앞에 있는 가장 비싼 땅입니다. 거기가 가장 비싼 땅에 큰 대지를 딱 해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기념관 만들 건데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그거 못 만든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독일인이 아니에요.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미국 건축가가 만들었어요. 미국 건축가. 보면 이게 엄청 깨끗한 거예요. 독일 베를린이랑 가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 그라피티스트가 엄청 낙서해놨거든요. 독일도 예술 발달해서 엄청 칠하는 건데 여기는 왜 그게 하나도 없을까?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재료에 있어요. 뿌리면 이 뿌려지지도 않아요. 이 스프레이가. 이게 돌이 아니야 그냥. 그래서 여기는 깨끗해요. 뭐 뿌려봤자 뭐 이렇게 남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독일은 과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구나. 자 봐라. 우리 독일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거짓말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독일에서 본 거는 관광을 갔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역사적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방식을 배운 거죠. 방식을 배운 거. 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많은 젊은 친구들도 여행을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여행은 그냥 맛집 좀 갔다 오고 남들이 본 블로그를 찾아서 좀 하고 사진 찍고 제가 뭐 하는 거 아니지만 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어딜 배우냐면 그래서 이제 독일도 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인도를 배우죠. 인도는 좀 아까 봤어요. 권수미더만 인도에서 스피치 한 분이 있어요. 이 인디아에 아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도에. 이거 보면 아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인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책을 봐야 돼요. 마노법전, 하니샤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런 거를 본 적도 없고 이걸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책들이에요. 이 책. 그럼 내가 이걸 읽을까? 저는 읽지 않습니다.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 신학 교수인 김상환 교수님이 이걸 다 풀어줘요. 그거를 목사님이세요. 근데 힌두교로 석사를 받습니다. 인도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다 풀어주시는데 첫 번째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게 실리론이라는 거예요. 까우딜리아라는 사람이 쓴 실리론. 이 까우딜리아 실리론하니까 이제 여기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볼만큼 본 사람인데 그리스도 왕도 이건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까우딜리아 실리론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정일 교수가 얘기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은 안다.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특히 아베에 설명하면 이걸 내가 왜 이거 들어야 되냐 이거. 내가 할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모르겠는데 이거. 그분이 딱 한 사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옥시덴탈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요 옥시덴탈 칼리지 다닐 잠깐 찍힌 사진이에요. 이때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 찍힌 사진이 찍힌 이런 사진이었어요.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누구냐? 자기 모교에 있는 교수를 초대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이 화이트하우스 들어가서 이 교수 로저 베스웨라는 이 교수를 초대해서 은사님한테 감사드린 거죠.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럼 이 교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인도 깔리아 이 실리론을 미국에 처음 소개한 교수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로저 버스웨 교수님의 정치학 수업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타고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실리론을 공부하고 대통령이 되어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강력한 생각, 내가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작품이 될지 몰라요. 사실 아메리카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다 보면 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도 책 쓸 줄 몰랐고요. 이런 거 입고 다닐 줄 몰랐고 막 춤추고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 마하바라타야. 마하바라타. 이 마하바라타가 호메로스하고 일리아드 합친 거 8배 분량이래요. 이게 인도 고전 내려오는 그 전쟁의 대서사시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한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 2명 정도 있잖아요. 10권 정도 본 사람. 한 명이 이 책을 출간한 그 대표고 한 명이 김상 교수님이에요. 근데 미국에 딱 한 명이 이 마하바라타의 전문을 다 보고 나서 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하바라타 보면 이 파란색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보고 영감받은 영화가 아바타예요. 누구냐? 제임스 카메론이 마하바라타를 독해했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마하바라타를 미국인 중에 가장 깊게 본 사람이고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가 인도 산스크리트 신이 동물이나 사람으로 환생한다가 아바타예요. 그게 인도 말이라고 아바타라는 얘기가 그 자체가 이거 몰랐죠. 그래서 아바타가 2편, 3편, 4편, 5편까지 지금 찍고 있거든요. 마하바라타 현대기예요. 우린 인도를 보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반기독교, 그러니까 탈기독교라고 해서 이슈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걸 다 맞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 없나? 내가 좀 더 경쟁을 가질 수 없나? 이럴 때 너무나 기초적인 수준에서 인터넷 검색하거나 친구한테 좀 물어보거나 그래서는 차이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고만고만하거든요. 아메이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 속에서 그런 기술력도 느끼고 여기서 남들이 어떻게 보면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해낸 사람 스토리 통해서 굉장히 탁월함을 배운다는 거죠. 아메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배워야 되고 변해야 되지 일을 하지 그냥 한다고 되지 않아. 그래서 해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서 되는 일은 그걸 뭐 하려고 합니까? 남들이 다 했겠지. 좀 해보니까 어렵고 좀 배우다가 힘드니까 가만 흐지부지 되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처음 알고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이 사업 모든 사람이 그냥 하다가 해서 되게 쉽구나. 아메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뚫기를 시작하는 거지. 그냥 이거 한번 밀어보자. 좀 더 배워보자. 이걸 좀 배워서 내가 또 업그레이드하자. 이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범적 사고를 하죠. 이건 뭐냐면 남들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나랑 다른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목소리 세잖아.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웠잖아. 그럼 그 사람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서 우리가 신문 보고 얘기하는 예쁜 사람 말 듣거나 하는 거죠. 진짜 그게 모범적 사고예요. 내 생각보다는 어떤 권위나 타이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믿거든요. 그거예요. 여기서 좀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 독립적 사고예요. 독립적 사고는 뭐냐면 네 생각도 옳지만 내 생각도 옳다. 비록 네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이고 내가 1명이지만 내 생각도 너의 생각과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선진국에 사는 교육이죠. 우리는 정답이고 틀리면 작살나잖아요. 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선생님이 때렸는지 모르겠어. 나와 몇 개 틀렸어. 그럼 틀릴 수도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틀리면 열등하다고 보는 거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그때 아메 하다가 거절받으면 그걸 잘못된 걸로 파악해요. 그냥 매 맞는 것처럼 또 거절받았어. 이래나! 근데 맞는 것처럼. 열등한 게 아니라 배운 거지. 보세요. 맞춘 사람은 잘 몰라요. 맞추면. 틀렸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틀린 사람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돼요? 안 하지만 뭘 틀려야지 제대로 알거든요. 우연히 1, 2, 3에서 3번 딱 찍었어. 오 대박! 맞췄어요. 동그라미 쳤어. 그 사람 그걸 알까요? 모른다니까. 우연히 맞은 거니까. 낳는 건 결과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메리 갈 때 거절받고 오해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야 배우지. 얘기했는데 지금 기다렸어. 네가 아메 얘기해 주기를. 그거 정신 좋다면서. 청정기 같이 주문해 줄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면 여러분 사업할 수 있을까요? 아메 얘기했을 때 야, 대박이다. 안 그래도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잖아. 내가 안에 있었어. 이런 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면 않잖아요. 그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와 이거는 대박이다. 시장이 엄청 크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내가 할 일이 많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메 사업하면서도 뭔가 얘기 꺼내기에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뭐가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얘기했을 때 저 사람들이 약간 찜찜한 거죠. 얘기하고 나서 나 이거 하는구나 했을 때 그 찜찜함 좀 수고하시죠. 그 사람 나한테 배려를 당하는 게 아니겠죠. 그게 독립적 사고예요. 그걸 키워내기 위해서 책도 보고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쇠뇌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고의 레벨이에요.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도 모방적 사고고요. 왜? 남들 아는 거 아는 거잖아. 그렇잖아. 2007년도에 수능 100점 맞은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100점 맞았을까? 너무 써서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풀었던 문제로 100점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했던 걸로 100점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았던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똑똑하다는 건 빨리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죠. 시대가 빨리 곧 합주성이한테 그게 필요했지. 야, 요거다 표준. 그래서 정과도 표준 정과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생각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남들이 알 수 있는 건 너무나 쉽게 지식 접근권이 퍼져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팀이 필요한 거죠. 그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이건 잘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했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내 몸뚱이는 내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몸도 운동하는 애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진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책의 뒷부분 다 운동하는 얘기예요. 운동을 해라. 그래야 독립적이 된다. 그래야지 나의 자극은 나가질 수 있구나. 이게 딱 된다니까. 그러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뭘 하냐?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의 멘탈을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하는 사람의 멘탈을 알아요. 그거부터 달라진다니까. 내 몸을 챙기는 게. 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진짜로. 근데 다른 거는 용서도 뭐 도전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아멘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지. 한번 해보자. 몸 바꿔서 해보자. 내가 책 봐서 생각하면 해보자. 이런 데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거절당해서 깨달으면 한번 해보자. 난 이런 조금 모험 정신과 약간 한번 좀 도전 정신이 있을 때 저 아메리카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고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아메리카 얘기했을 때 거절하고 하니까 오케이 이래 된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안 됐으면 분명히 저 과정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해본 거죠. 그냥 아메리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냐? 제임스 카메론 본질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냐? 이 생각과 저 생각을 붙여서 다른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 천재들은 본질적 사고를 합니다. 근데 천재들이 새로운 생각을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제임스 카메론이 2020년에 원래 아바타 2 나온다고 했어요. 아바타 2. 근데 1년 미뤄졌다. 2021년. 난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제임스 카메론은 천재라고 했어요. 아티스트네. 영화분이 아닌데. 왜? 자기가 원하는 장면을 구현하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수중에서 모션 캡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2020년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수중 모션 캡처 알죠? 모션 캡처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거 딱딱 점 찍고 이게 막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그 반지 나오는 거. 반지. 볼륨도 실제로 그냥 모션 캡처를 하는 거잖아요. 상기 연기하면 그거를 수중에서 잡아나겠다는 거지. 그 기술이 안 생긴 거 2020년에. 그러니까 2020을 한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서사식, 이 장면을 그 기술과 접목식, 이게 본질적 사고예요. 스트레스가 됐잖아. 인물과 기술과 결합해야지 알품이 나오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지.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아메리카가 왜 멋진지 아십니까? 결론이 이게 하이텍과 하이텍스가 붙은 거야.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사람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이 기회를 나누고 싶다는 거야. 아메리카 이거 안 해도 돼요. 기술력으로 글로벌 월드 넘버를 할 수 있어요. 매출 1조 2천원이면 1조 원짜리 3,500원이면 3,500원 광고를 쓰면 충분히 다른 어떤 기업들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같은 일반 사람 광고 쓰냐고. 그걸 봐야죠. 그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 보면서 그렇구나. 세계 천재적인 사람들과 천재적인 기업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합치는구나. 기술과 하트는 합치는구나. 이거죠. 그럼 우리가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없다고. 그럼 뭐만 있어요? 하트나 있지. 그래서 이게 아무한테나 보통 사람 주는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트가 없는 사람은 어렵다고 이게. 어떤 마음이냐? 결국 나 이용해보지. 이 생각이라니까.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생각이에요. 진짜로. 그 생각이 계속 든다면 아메리카는 본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업보다는 주고자 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14년간 결혼한 건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면 죽습니까? 우리가
좋은 걸 줘야지. 우리는 아무나 받지 않아. 보통 사람은 주면 다 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가장 빨리 나이 드는 나라. 2040년 최고의 국가. 그냥 달리고 있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엄청.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세계 평균 인구 피라미드. 옛날에 40년 전에 기억나죠? 그냥 의미는 몰랐지만 그냥 봤죠. 지금은 엄청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출산율 꼴찌거든. 1.1인가 그래요. 거의 안 오른다는 거지. 애 생겼네 이거지. 결혼하면 애 낳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심각한 거. 2030년 정도 가면 어린이석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다 노인이니까. 어린이를 모아야 돼. 이제 이런 거지.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물론 많아질 수 있죠. 노인들 많아질 수 있죠. 오래 살고 출산 적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노인 빈곤율도 1등이에요. 가장 노인이 가난해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멀쩡하게 대기업에서 부장에 있는 임원이들 뭐 보통 그러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 다닐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 나와서 내년이면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복장부터가 회제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질 않으니까. 남자들이 안 사요. 뭘 못 사. 어떻게? 그래서 옷이 굉장히 단일화돼 있어요. 등산복이 편한 건 집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물론 어떤 분은 등산복 포장하지만 진짜로 사는데 안 산다니까요. 살 수 없어요. 반대로 남자들도 엄청 잘 사는 남자들이 있어요. 자산이 준비된 남자들은 지금은 가장 멋을 많이 부린 노래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사죠. 정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자가 엄청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든지 못 살든지요. 중간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가장 싼 걸 찾든가 가장 좋은 걸 고르든가 둘 중에 한 쇼핑밖에 없지 중간은 없어요. 중산 출신이 다 쇼핑. 그러니까 중산층을 위한 모든 쇼핑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중산층이 어떤 거였어요? 대중적인 거, 프랜차이즈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지잖아. 빕스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적당히 프리미엄은 없어져요. 최고급이나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이걸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자산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1등 많이 하잖아. 고령화 속도 1등, 빈곤율 1등, 자살 1등. 이유를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가. 젊은 분들 잘 모를 거야. 야, 설마 저렇게 어려워질까? 언제 한번 집에 가서 부모님 물어보세요. 그분들 돈이 많아요.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60대, 65세 있는 분들이 연금 정말 많이 안 받거든요. 진짜 안 받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실제로 물어보면 어려워요.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부모님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용돈 드리고, 아유, 됐다야. 뭐 이런 걸 그냥 힘들 때. 지금은, 돈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돈 20만 원이 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뭐 잘못을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아까 전에 다 기계로 재생된다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진짜 없어요. 다른 재반할 만들어낼 게 없어요. 진짜. 사실 이 층이 되게 좀 큰 문제죠. 이런 큰 층.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인구주 하나의 큰 문제고 또 하나 가장 또 한번 치고 나오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치고 나오는 나이대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예요. 작년, 올해 트렌드는 딱 하나예요. 밀레니얼이에요. 밀레니얼 세대 자체가 이 인구 통계학적, 디모그래픽적 이 통계가 그냥 트렌드예요. 왜냐? 다른 종족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젊은 애들이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라고 그러면 예측됐거든요. 그래, 좋은 직장 가서 시집 잘 가야지, 결혼 잘해야지, 집 사야지, 애들 교육 잘 시켜야지. 이게 공식이 있었거든. 공식이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은. 저는 무슨 세대? X세대. 밀레니얼 다 없어요. 다 X세대가 애매하거든요. 82년이나 83년부터 잡는 거니까 나이를 치면 한 25세부터 한 37세까지 그냥 밀레니얼 세대. 특징이 있잖아요. 디지털 기계에 강하다. 두 번째, 97년 아이를 한번 시계가 바꾸고요.
2007년 8년 서프라이브 이 사람 불안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정추구예요. 미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현실 즐거움을 우리가 들은 욜로, 워라벨, 스와핑 얘네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다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독특한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의사 결정, 집에서 뭘 살 때 누가 제일 결정했냐면 엄마였어. 옛날에 아빠였는데 요새 엄마였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정보 쓰는 게 제일 많거든. 사실 저도 이제 보면 자유가 뭘 사달래요. 슬라임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은 무슨 까만 마켓이 와 자기들 마켓이 있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 음지의 쇼핑몰들을 많이 알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1,200원 싸고요. 뭐뭐 싸고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아는 그 애가 아니고 애기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타입을 가진 다른 멘탈을 가진 애들이 집에 있는 거야. 걔네들이. 우리가 보면 애들처럼 보지만 걔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쇼핑할 때나 어른을 보는 자세나 그런 게 완전 틀려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재미없는 거 길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얘네들이 인간 보고 있어.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는 뭐요? 아날로그한 디지털이에요. 아는 거 나오잖아. 바로 속도를 늘려버려요. 1.5배속, 2배속 아니면 패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 우리는 지겨워서 다 들었어 쓰는 얘기. 다 들었다. 선생님 질문하는데 이 얘기를 못해. 맞으니까. 교수님 질문하는데 이 얘기를 못해. 우리 다 들어야 돼. 아날로그는 그거야. 우리 다 들어야 돼. 디지털은 그렇잖아요. 취향이 분명하죠. 재미없으면 바로 패스. 바로 패스. 바로 패스. 바로 패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요새 유튜브 광고 아시죠? 유튜브 광고 엄청 재밌어요. 이제 광고가 아니거든. 유튜브 광고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왜? 패스가 가능하잖아. 옛날에 아십니까? 주말에 매만 토요일 매만 보신 분 아세요? 여신좀 되신 분. 와, 그 광고를 20분 동안 봐야 돼. 20분 동안. 위에 없어질 때까지. 바로 다음에 나오면 이거 없어지거든. 완전 지겨워. 그거만 뭐 샤워해도 상관없어. 20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보려면 내가 엄청 기다려야 했어. 그냥. 지금 말도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게 바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답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힘들어하지. 얘기 딱딱딱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지금 뭐요? 지금 뭐더라고? 이런 거지. 얘를 죽이고 얼마나 빨리 얘기로. 욜로는 인생을 얘기하거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산다. 그럼 인생을 얘기했어. 워라벨 일하고 퇴근해. 한 주게. 지금 스와킹이야. 바로 그냥. 스와킹, 쇼트하킹이라고. 쇼트하킹. 바로 확실하게 이거. 그래서 NL이 좋아하는 게 짧고 재밌는 컨텐츠예요. 1시간짜리 뭐 이런 컨텐츠. 저는 아메리칸 컨텐츠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길게 못해요. 2시간 넘으면 큰일 나요. 그냥 바로 핸드폰 가면서 바로 하거든요. 보는 디바이스 많이 틀려졌어요. PC에서는 넷플릭스 보고요. 그냥 스마트폰 유튜브 많이 봐요. 애들이 자기 컨텐츠에 따라 기기도 다르게 씁니다. 틱톡 아이가님 보시죠. 틱톡 15초짜리 틱톡 없죠? 여러분 다 올드 세대예요. 올드 난 틱톡 영상 있어요. 올려서 틱톡 신기해요. 틱톡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들 유튜브 쓰지만 초등 애들, 중학교 동네 걔네들 틱톡이 엄청 많이 컨텐츠가 있어. 엄청 많이 15초짜리거든요. 중국의 100대 이끌어갈 100대 기업 중에 틱톡 그 창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중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걸 봤을 때 세상 예측하기 어렵다. 얘네들은 또 뭘 원하냐? 돈을 하지. 얘네 돈 좋아해요. 물질만 아니라 돈을 좋아해. 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해야지. 우리 애들도 명절 때나 이렇게 가면 돈 받으면 보통 그 돈 뭐예요? 당연히 아빠 계좌에 들어오잖아. 근데 나중에 줄게 계좌 넣어줄게 라는 화이트라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얘는 다 기억해요. 엄마, 아빠 그때 4만원에 큰 건 2만원, 6만원 그거였으면 뭐 제가 4만 4천 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초등학생 기가 막혀 세이 빨라. 디지털 자식들이 이 자식 계산 엄청 빨라버려요. 엄마 아빠 돈 잘 버는 건 대박하다. 대로 무서운 애들이야. 이 보고 있으면 그건 얼마예요? 그건 얼마야? 그거 비싸다. 되게 돈에 민감해. 세대 자체가 그래. 자체 돈 자체가 디지털이잖아.
갖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돈 다 디지털이지. 그래서 이 친구들도 수입을 원해요. 그런 수입들을. 왜냐하면 어떤 수입을 가져야지 자기가 즐거워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예를 들면 1시간짜리 즐거움, 2시간짜리 즐거움, 일주일짜리 즐거움을 얼마가 있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아버리기 자신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아메이타임의 수입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뭔가 나오는 수입,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이 수입의 가치는 과거보다 훨씬 커져요. 아이 뭐 국가지 뭐 그런 걸 벌어야 되나? 그건 뭐 여러 생각인 거고, 이분들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이분들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나 큰데요? 저희 어머니 친구가 추석 명절 때 그분은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공무원인데 이분이 어디 가서 이제 알바를 하시는데 이 와이프가 옛날에 사모님이었죠.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한양대 교수예요. 한양대 공대 교수고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은퇴하면 연금 받지만 그걸로 삶이 커지냐. 그러니까 가만히 건강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3번인가 가셔서 3-4시간 하시는데 40만 원 받는데요. 그걸 우리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룹 밑에는 독립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품도 쓰고 하니까 많이 놓기는 100만 원 넘게 들어와요. 70, 80만 원도 들어오고 그냥 그게 그냥 꾸준히 들어와. 그냥 적죠 사배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입은요 거의 거기에 탑 레벨이에요. 그 돈 모아서 우리 어머니 이스라엘 여행 가시잖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옛날 아미랑 엄청 반대했던 사람. 우리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어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누구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게 남편이든 와이프든 친구든 간에 그 영향권은 진짜 오래 가지 않는다. 그거 신경 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못한다?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아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지나 힘든 건 뭐예요? 그 원인을 나한테 돌릴 수밖에 없는 괴로울 거예요. 나 그게 제일 괴로워. 누구한테 못 돌려요. 그걸 나한테 돌려야 된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 보세요. 그분들 오래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무조건 해야 돼요. 아메이가 안 될 것 같지만 더 짜증나는 건 안 될 것 같은 걸로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때 할 걸. 5년 전에. 저 사람 됐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연락할 거거든. 무서워요. 아무튼 그 수입이죠. 그래서 어떤 수입을 원하는지 액수를 원하겠지만 다른 수도 있죠.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본급하고 성과급이 있어요. 여기서 성향이 나와요. 나는 기본급이 높은 게 좋다. 성과급이 높은 게 좋다. 성과급. 내가 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 사실 같지 않은데 아메이가 왜 좋은데 안 하는지 알아드릴게요. 아메이가 성과급이라서 그래요. 아메이가 기본급이다. 여기 여러분 앉을 자리도 없어. 미팅 2번 와서 한 달에 50만 원 받을 수 있다. 주부들이 줄 서요 진짜. 미팅 2번 와서 한 달에 50만 원만 아메이에서 준다. 그냥 미팅 오시고 제품 하셨을 때 그냥 50만 원이 잔으로.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50만 원이 그냥 줄 선다. 여러분 초대 숫자가 지금 이렇게 안 나와요. 야 미팅 만들고 50만 원 주는데 그러면 진짜 사돈팔촌 뭐 이민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그냥 다 세워버릴 거예요 그냥. 기본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메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 되면 좋은데 야 저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 드는 거지. 그때 드는 거 내가 왜 아무나 된다는 거죠. 되는 건데 기본과 성과급이잖아요. 이런 거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기본급은 끝까지 오래 가냐? 오래 못 가죠. 성과급은 오래 가냐? 이건 더 오래 못 가지. 왜냐? 내 성과가 언제까지 계속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본 건 그럼 아니면 기본급일까? 성과급일까? 네트워크가 단단해질수록 기본급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도전해서 새로운 것을 성취하면 성과급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기본급하고 성과급 때문에 아메이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사이트가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메이 수입이 다른 한 방이 있거든. 다른 어떤 자영업이나 다른 직장으로 못 받는 수입이 있거든. 그게 뭐냐? 존재급이라는 거. 남기는 수입. 존재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 마이클 잭슨의 존재만으로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급 받는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수입을 만든 사람은 존재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돈이 안 나오는 사람은 기본급과 성과급이지.
죽어서도 수입이 계속 나온다. 존재급이에요.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발견하고 깜짝 놀랐잖아. 대박이래. 무조건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서 수입이 안 만들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면 누가 존재를 받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은 못 받아요. 보통 사람. 이런 투자가들. 이름 하나만으로. 진짜 이런 이름 하나만 뜨는 사람들. 야,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야, 짐 로저스 모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존재급 맞는 사람들, 이분들. 부자들이죠. 영향 있는 부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이죠. 리처드 브랜슨이나 손정현. 이름 하나만으로. 손정현 씨 어디 투자했대. 리처드 브랜슨 뭐 했대. 이 사람 뭐 했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개체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투자나 이 사람 운영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있거든. 그것이 이 존재를 만들거든. 이게 또 유명한 디자이너죠. 스타일을 만들잖아. 스타일, 라이프로. 미국에서 미국 청바지 문화에 이렇게 깔끔한 정정을 만든 걸 라이프로레이. 라이프로레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폴로 스타일 있잖아요. 저 그냥 막 입는 티셔츠가 패셔너블로 만드는 그 스타일이 아닌 거죠. 알마니, 조르주 알마니 있잖아요. 촥 떨어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이 남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지만 존재급이 있는 거죠.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들이 존재급이라고 합니다. 존재급에 넘어가면 여러분 기본무사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급이 최고 수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존재급을 받는 일이 있어요? 없죠. 어렸을 때 받지, 용돈. 애기니까 받는 거죠. 우리 애기니까 받는 게 존재급. 조금 받다가 없어진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남겼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좀 받다가 없어지지, 그걸. 건축. 제가 요즘 좀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영화 봤어요. 이 땅을 주는 바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 8월 15일 개봉했다가 지금 상영 끝났을 거예요. 독립영화인데 이 땅이 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유동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일교포인데 일본에서 최고 건축상이 무라노 도고라는 그 건축가가 만든 무라노 도고상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죠. 만든 상. 전 세계에서 건축학계 노벨상은 프리츠커상이에요. 왜 받은 사람 없고 프리츠커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리츠커상이 건축학계 노벨상, 수학계의 노벨상은 필드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분은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무라노 도고상을 받으신 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건축가 이 영화를 소개받고 때 봤는데 난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고편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소리 볼 조금만 해주세요. 자유로운 국제인으로서의 건축가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이탄희 준이라는 이름을 예명을 받으셨어요. 일본의 기시지만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 時間をかけばですけど、あなたと一緒にやる建築はすごくオーラが発するような、そういうものの建築を一緒に作りませんかね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ことが이탈리 선생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맞는 탑을 만든다. 탑에 있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낮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뀌거나 이렇게 썩지 않아요? 그걸 외교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맛이지. 이 누구냐면 정다운 감독이라고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찍었어요. 이 영화를 찍는데 6년 걸렸어요. 왜 6년 걸렸냐?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분은 중앙대 영화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건축 전공했어요. 공부해보니 자기가 건축가가 되기 쉽지 않다. 건축 그 세계를. 하지만 건축가들의 정치 세계를 영상으로 표현해야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에 관련된 영화를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주는 영화를 보면 건축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 나가면 어디서 사진 찍냐고. 다 건축물 앞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인류가 남긴 예술작품 중에 가장 오래가고 파워풀하고 아우라 넘친 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랑 소리 통하는 거예요. 와, 아베 예술은
저예산 독립영화의 감독과 같거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려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려야겠다. 돈이 안 되더라도 이건 진짜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이 정신이 있어야 저예산 독립영화가 돼요. 거절은 우리 거절과 비교가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영화 하나 찍는데 2시간 안 되거든요. 1시간 40분 하는데 6년 걸렸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걸 겪었겠냐. 와, 얘기를 듣는데 그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이분하고 너무 친해지 내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고 또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통하니까 내가 아내를 놀라면서 너무 좋아할 거예요. 원래 이런 예술가들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솔만 통하면 되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재도 생각해야 되고 그 건축주의 그 생각해야 되고 그 자연 풍광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따미 주인. 그래서 이따미 주인이라는 분이 이 수풍성 미술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포도 호텔이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포도 호텔. 이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포도 호텔. 이분이 누구냐면 김홍조 회장이라고 훌륭한 건축을 만드는 건축가에게는 항상 훌륭한 클라이언트가 있다. 클라이언트랑 건축가는 파트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아메이와 에이비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메이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지 좋은 게 만들어지지 엄한 파트너 만드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인 거죠. 지난 60년 동안 이 관계가 엄청났던 거예요. 아메이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아메이를 떠나서 어떤 기업이 오래 간다라는 건 뭐냐. 그 기업과 고객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제품을 잘 만들었다. 무슨 게 아니라 관계가 좋다. 그 기업의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테이크하고 그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기업이 반영했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지. 그냥 몇 개 뜨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걸 못 간다니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소 도시락. 이분이 제일 높은데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했어. 도시락으로. 한국에서 만든 게 한소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정신세계에 돈 빠져서 돈을 준 거지. 만들어 버려. 진짜 뭘 만들고 싶냐? 자기 한국에서 건축 만들고 싶대. 일본에서 졸업하고 일본에서 하지만 한국에서 예술 만들고 싶다. 그게 이게 수풍석 미술관이에요. 수, 여기는 물을 담았고 풍 미술관.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느껴져요. 바람을 담은 미술관이에요. 이건 돌을 담았고 이걸로 무라노 도로상을 받았어요. 무라노 도로상은 심사위원이 10명입니다. 일본 사람 10명이 만장일치가 돼야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수를 한 7, 8년 했대요. 올라갔는데 한 명이 리젝트. 한국 사람이잖아. 리젝트. 이거 딱 보고 모든 일본이 다 만장일치. 이거는 이 땅에 준밖에 없다. 그래서 받은 게 이거예요. 제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 일반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개인 사유지, 개인 고급 빌라촌 안에 있는 거라서 아침 저녁 2번만 딱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가도 40명씩.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기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또 영감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건축가 중에 안도다다하고 금화갱고라는 사람. 안도다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도다다오는 이런 스타일, 노출 콘크리트. 금화갱고는 자연을 담는 거예요. 강한 일본인데 건물이 이건 변하지 않지 않나요? 나무는 변한다. 이런 거지. 틀린 거죠. 안도다다는 복서 출신이에요. 대학교를 안 받았어요. 복싱에서 고등학교 대학 안 갔다. 복학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세계 노벨상이나 프리츠카상을 받은 사람. 이분이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건축가.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이거 이제 피치교회라는 거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은 다 안도다다오라고 보면 돼요. 안도다다오에서 아이디어 받아서 생각해요. 이런 것도. 이게 뭐냐면 오모테산 힐즈라고 일본에 가면 시부야에서 좀 올라오는 오모테산이라고 있어요. 가장 번성하는 곳인데 거기 있는 아파트를 이제 재개발하는데 이 안도다다오 맡았어요. 오모테산 힐즈를. 여기는 아주 신식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옛날의 것을 남겨주는 식으로 남겨놨거든요. 이 가로수 이 길이를 넘지 않았어요. 이 건축의 아우라가 이 나무를 압도해줍니다. 이 거리의 주인은 나무다. 자, 건축하고 건물의 차이를 알아야 돼. 건물은 자본주의 거예요. 건물로 지었으면 이러지만 훨씬 높이 올려야 돼. 땅값이 얼마인데? 건축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건물과 건축의 차이만 알아도 세상 재밌어요. 건물은 자본주의이고요. 건축은 건축과 사상주의죠. 저는 아메이가 좋은 게 이 여기에 리치아제이 정신이 흐른다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건 팔라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
그게 아닌데 이 세계를 알려야 되는데 니치아제가 만들고자 했던 세계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건축 얘기 들으면 되게 동기부여 많이 돼요. 이게 뭐냐면 스미오시 주택이라고 안다도가 그 무명의 고졸 출신의 학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대스타가 되는데 딱 첫 번째 게 스미오시 주택이에요. 이걸로 일본 건축가가 박사에 뒤집어졌어요. 뭐야 안도다도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스미오시 지역의 협소한 주택이 이게 낀 집에 낀 집, 여기 집에 낀 집, 쪼매난 거 쪼매난 거. 근데 이 집을 어떻게 지어놨냐면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게 뭐냐 이 쪼매나니까 여기가 방이고 이 것이 식탁이라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식탁으로 가야 돼요. 여기 뚫려 있거든요. 그 기겁을 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저녁에 물 먹으러 화장실 가려고 비 오면 우산을 들어가서 가서 구매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만든 거야? 다 했지만 그때 안도다가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를 만든 거지. 일반 사람이 보면은 괴상해 보이겠지만 난 이걸 그냥 괴상해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정의를 먼저 내려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란 무엇인가? 나에게 인간의 주어란 자연과 함께 더불어 나이 드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한 집에서 에어컨도 틀고 난방이 틀면 자연을 못 느낀다는 거지. 중정이라고 하는 중정 아텔리에라고 해요.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도 안 쓰고 난방기도 안 써요. 겨울 되면 따뜻하고 여름 되면 시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연을 넣어버리면 이 집에 이걸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결국 뭐냐 건축가나 비즈니스 뭐냐면 하루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이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의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14년 아내를 하고 있고 계속 하지만 이게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정의하는 작업이 난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내 삶에서.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을 서치해 나가고 보는 거냐. 왜냐 그게 안 되면 난 힘이 안 나거든. 이거 하는데 내가 의미가 부여가 안 되면 내가 열정이 안 생기거든. 제가 몇 가지 정리해보니까 나한테 중요한 키워드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개인적 성장. 좀 성장하고 싶다. 좀 더 배우고 싶다. 세상의 것을 좀 탐험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시간이나 배움이 필요한 거죠. 동료들도 필요한 거고. 오늘도 이 자리에 배우듯이.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좀 안정되죠.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계속 존재를 만들어가야지. 그걸 만들면 그것은 안 벌고 되거든요. 저는 안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돈 버는 거 좋아하는 누가 있습니다. 돈 쓰는 거 좋아해도 돈 버는 건 싫어요. 돈이 벌리게 해야지. 아내는 돈을 벌리게 하는 기술이 돈 버는 기술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어떻게 하는 돈을 잘 버는지 못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플랫폼 제품과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지. 저희가 이제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관계. 내 주위에 있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나랑 동료들과 어떻게 좀 의미 있는 관계가 될 것인가. 답은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가족들도 남편하고 배우자가 있잖아요. 같이 성장 안 하면 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같이 성장해. 모르면 같이 먹는 거야. 그래야지 안 피곤하지. 차이가 나면 쉽지 않아. 다른 전문직, 다른 일은 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세계거든. 오직 이 일만이 가족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 아이들도 같이 그 환경대에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해보시면 알게 돼요. 네 번째는 Good Influence to the World, 선한 영향. 제가 2006년도에, 2005년도에 태국에 성장하실 때 전 세계 가장 성공하신 분들, 중립교육 와서 그분들이 했던 메시지가 돈을 얼마 벌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영향력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저는 아직 2단계까지 안 되지만 일로 저 돈을 쓰면 굉장히 멋있는 일이다. 돈 버는 걸 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러죠. 나는 그냥 영향 미칠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선한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 영향은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 운동 안 하고 안 건강하잖아요. 부정적 영향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못 벌고 어렵잖아요. 가족들한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걸 할 것이냐 부정적인 선택 문제지. 중립은 없다라는 거 영향은 중립은 없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저한테는 이게 이게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 저한테 이걸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마칠 때가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면 이게 있었는데
괜찮아요. 다음 달에 할 거니까. 다음 달에도 얘기되지 않죠. 재밌죠. 전 재밌어요.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 본 것들을 정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전 재밌어요. 재밌고, 그게 제가 계속 배우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자, 이거죠. 내 인생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나의 인생이다. 그리고 자연을 여기에서 있다. 그리고 매 순간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감각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끈질기게 지키려는 멍부림이 쌓여서 내 존재의 미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함부로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안 되면 어디까지 생각해요. 제가 어느 일이요 되고 안 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걸 알았을 때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다. 나는 그 결정 내렸을 때 굉장히 잘 걸었어요. 거절해라. 그래도 내가 내가 상관없다. 사람들은 누구 거절을 많이 받거나 잘 결과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내 인생의 운명 결정권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근데 바꿔서 이 사업을 떠나서 되든 안 되든 내가 결정하고 나는 된다고 결정하는 거죠.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나는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난 됐다고 생각해요. 이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게 난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이 사업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도 우리 스폰서님이었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메이를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위대한 회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똑같이 결정하는 파트너가 생길 것이다. 그럼 굉장히 선진적인 사람과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사람과 나는 친구가 되겠구나. 굉장히 기쁜 일이다.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지금 옛날에 만났던 친구 별로 없고 내가 안 만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한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한성현대는 그 사람 지금까지 했던 선택 결과다. 누적된 선택 결과 그에 따른 환경이 그 사람의 현재를 만들었다. 그 선택 결과 지금의 자리에 갔다. 지금의 그 자리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선택을 해야 된다. 낯선 선택이 낯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 낯선 선택이었고 사업을 하는 것도 낯선 선택이었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낯선 선택이었고 이런 데서 처음 쓰는 것도 낯선 선택이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기회였어요. 기회. 아깝지 않다. 더 낯선 걸 찾아봐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좀 더 알아보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 저에게 이런 정신세계와 이 도전갱신과 잘 이끌어주신 우리 멘토시죠. 기울진 무대 모시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